여기가 어디지? 우리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상담초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인터뷰를 부탁드릴 때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3살에 주식 투자를 해서 유명해졌던 그 맞아. 친구 있잖아요. 쭈니맨이라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게 좀 남다른 모습들을 아이가 보였잖아. 그때부터 주식 투자해서 막 1,500만 원 벌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부모님의 영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아이가 있어서 그치? 알잖아요. 이거는 부모의 교육이 전적으로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어떤 부모님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오. 아니 유튜브도 하시고 맞아요. 블로그도 하시고 이미 보니까 200억대 자산가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게 집안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제주도 사셨을 때부터 열심히 자영업으로 일해서 계속 건물 투자, 부동산 투자 해셔가지고 지금의 뭐 이런 자산을 읽었다고. 청담동에 찾아봤습니다. 건물도 있으시다고? 맞아. 그래서 어떻게 저도 아들로. 형 초등학교 때 뭐 했어? 한 30년 전인가? 그렇게 맞네. 와 30년 전에 내가 1학년이었구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찾아가는 주인공은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잖아. 그치. 우리는 뭐 했냐? 그때 그냥 난 깡통차기 했는데. 나도 팽이치기 하고 딱지치기 딱지치기 하고 요즘 애들은 막 사업을 하고 있어.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게 빠르다 보니까 솔직히 가서 들어보고 싶긴 해. 만약 내가 아이가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뭔가 사업한다 그러면은 약간 말릴 것 같거든? 아무래도 걱정이 되잖아. 이게 세상을 너무 빨리 아는 것도 약간은 부모 입장에서 두려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돈이라는 건 되게 빨리 접하면은 세상에 빨리 물든잖아. 그럼 순수하게 빨리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쨌든 요즘 아이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아이들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같은 공감대가 일으킬 만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도 한번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했는데 맞아. 수많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 자산을 이룬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가죠. 우리 집 앞에 왔어 이제. 네. 그럼 벨 눌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으세요. 뭐지 이 너무 많이 커 보이는 거 기대는 아니에요? 아니. 저 키가 저보다 더 큰데요? 아니 우리 그러게 우리 예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야 지금. 좀 뺐었는데 또 쪘어요. 아니 택시 좋아서 멋있어요. 잠깐 뭐 집 잠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거실 하나를 그냥 전체 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쾌적한데요? 야. 혹시 방 한 칸 남는 거 있어요? 양자가 혹시 전 아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쾌적하지 않나요? 원래 그 집의 가장 가격을 많이 알 수 있는 건 바닥이에요. 바닥을 보면 그 집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책 나오신 건가 보네. 아들 야. 책이요.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게 맞아. 아니라 연락을 드렸는데 타이밍에 맞게 딱 나와가지고 네. 2억 모아 20살에 독립할래요. 오, 너무 멋진 비전인데요?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멋진 마인드네요. 요즘 내 주식이 안 좋아서 좀 힘들어. 아, 솔직히 해야 돼. 그러니까 진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뱉은 말이 한 번 있어요.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죽기 전에는 팔지만 20-30년은 가지고 있겠다. 그치. 근데 60% 때 팔았어야 되나? 좋은 마인드. 네. 혹시 일주일 내로 사고 파는 것도 관심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등짝 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쭈지방 보고 본격적으로 우리 딱 세팅하고. 방 돌아다니는데 길 잃겠어요. 방이 이렇게 많아. 오 이거 아니 여기 거의 트레이딩 룸 느낌인데? 거의 제 방 같은데요? 잠깐만 트레이딩은 안 하는데 이거 그럼 게임용인가? 그죠? 그치? 이거는 보통 트레이딩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 모니터가 여러 개 있다. 게임이야. 지금은 가장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롤 하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메타버스가 막 하면서 해가지고 로블록스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도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게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제가 디스코드 방을 새로 파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이제 화면 공유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머니 게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 좋아요. 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프로게이머 1대1 과외를 시켰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제가 원했던 거는 어차피 게임 산업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를 창업을 해서 회장이 되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제 주변에 게임 쪽에 창립 멤버가 있었어요. 사촌 오빠가.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삼성동에 와서 그 성공한 회장님 건물도 앞에서 다 보여주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몇 년이 흘렀죠. 근데 아직도 뭐 나오진 않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제대로 된 교육에 약간 좀
정석을 보여주시는 뭐 진짜 큰 그림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어차피 좋아해서 빠지는데 이거 막는다고 맞아. 막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어릴 때 저희 남동생도 PC방에 빠지는 걸 보고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못하게 하면은 더 막 결핍이 생겨갖고 나중에 부작용 나오잖아요. 할 거면 그냥 실컷 하고 질리도록 하고 그때 너가 그냥 직접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부터 장비부터 옆에 냉장고까지 있어요. 오. 이게 있으니까 좋은 건 PC방을 안 가요. 왜 집이 모든 환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오히려 항상 아들이 PC방보다 여기 집에 컴퓨터가 더 좋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얘한테 딱 맞는 시스템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털어볼 건데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하게 우리 또 쭈니맨부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이고요. 유튜브로는 이제 9년 차고 게임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학생이죠. 우리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죠? 그니까. 우리 유튜브 이제 한 3년 됐잖아. 그니까. 어머님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쭈니맨 엄마고요. 20살 때부터는 방송을 했었어요. 오. 하다가 27살 때 제주도에 성읍랜드라고 테마파크 같은 거를 시부모님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16년 차 시골 여사장 하다가 지금 서울에 이사 온 지 1년 됐고요. 한 5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건물로 디벨롭을 계속 하면서 열심히 제가 원래 공사나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투자 위주로 많이 하신 거네요? 원래는 그냥 시골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계속 하다가 돈이 이제 모여서 처음에 집을 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이제 코스에 필요한 게 승마나 뭐 ATV 같은 거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럼 저희 제주도 놀러 가면 할 수 있나요? 같이 놀러 가야겠는데. 네. 지금은 여기 건물 짓고 있어서 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 아, 좀 서울에 있으시구나. 네, 아들하고 저만 둘만 왔어요. 너무 부럽는데요? 저도 테마파크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많이 봤잖아. 투자에 대해서 근황이나 뭐 비즈니스에 대한 근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한 1,700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1,7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고 60%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30년 동안 이제 묵혀뒀다가 한 공개를 빡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60%였던 그 주식 친구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더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복구돼서 마이너스 7%. 초반에는 100원, 200원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이런 거에 마음을 되게 쓰면서 막 너무 감정적으로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뚝 떨어지고 보니까 아 되게 별거 아니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원래 주식하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죠, 그죠? 가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냥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살짝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장기 투자 답일 수는 있지만 과연 한국 주식에서 아, 그렇죠. 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 이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주식도 분명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잖아, 그래서 제2의 삼성전자. 그런 거 있어요? 모르세요? 요즘 엄청 핫한데 그 얘기만 하면 큰일 나. 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물론 한국에도 그런 주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너무 한국 주식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장기 투자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혼돌처럼 되면 안 돼. 저희 하루 사려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장기 투자하다가 처음에 저도 이제 장기를 시작했죠. 계속 다 뱉어내고 기다리면 다시 뱉어내고 그거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박스 피었어요.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면 떨어져 이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타일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사고파고 하게 되는 거야.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형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 직업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저는 필적인 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업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럼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장투를 했을 때 수익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수익이 좋은가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상이 되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그 26살 때부터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시세가 커지다 보면은 이걸 단기 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로 가는 거고.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게 단기 매매로도 많이 하더라도 금액을 항상 제한을 시켜놓고 그 이상의 돈들은 다른 포트폴리오로 부동산도 좋고 장기 투자도 좋고, 그래서 한마디로 단기 매매도 그냥 하나의 사업처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캐시 플로우 중에 하나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마인드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7까지 갔다. 아니 마이너스 몇십 프로 났다가 지금 오늘 났다. 마이너스 7%.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올랐다. 솔직해야지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 우리 충격받았잖아. 괜히 감투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60% 갔다가 마이너스 몇십 프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당연히 올 수 있죠, 그죠? 주식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알 수가 없구나. 전 믿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깨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슬픈 표정.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있었을까요? 그 당시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했던 게 그 스마트 스토어로 제가 돼지고기를 좀 팔았었어요. 초반에는 액세서리나 뭐 샴푸나 이런 거를 조금 팔았었는데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관심도 안 받고. 지역 특성상 내가 좋아하는 흑돼지를 팔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도매가로 사서 팔았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직접 먹으면서 저녁도 때우면서 또 용돈벌이도 하고. 아니, 어떻게 용돈벌이가 돼요?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제가 먹으면서 팔면은 시청하는 사람이 사줘요. 그래서 그것 또한 수익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쭈니맨스쿨을 한번 했었어요. 엄마랑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800만 원 정도. 그때는 진짜 무자본 창업으로 서울에 와서 많은 동생들이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메일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쪼니맨처럼 되나요?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오픈을 해봤었어요. 세상에 찾는 인재대기 프로젝트 제2의 쪼니맨 만들기 했는데 그때 한 번 했는데 정말 호황이었어요. 그때 한 달에 800만 원. 아니 진짜 어린 나이부터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살 때부터 주식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주식을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계좌를 열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가 어린데 주식 투자 경력이 10몇 년 차가 됐으니 이제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빠른 거니까. 그때부터 한준수 다 겪어갖고 어떻게 보면 내공이 엄청 단단해진 거라서 내가 봤을 때 쭈니맨이 우리 나이쯤 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아직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도 투자 받아봐서 알거든요. 발표 준비 많이 했는데 그거 적어납니다. 게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못 받겠네. 100억대 자산가라고 그러고 네. 막 엄청난 뭐 금수저 아니냐 막 맞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일단 잘 모르니까 일단 찾아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많은 분들이 약간의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돈 많으니까 다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도 있다고. 왜 어머니가 되게 솔직하신 분이거든요. 와 진짜 솔직해.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건너 다 알기 때문에 이 집은 월세 집이에요. 제가 아들하고 되게 열심히 살고 막 그 제주도 시골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5년 동안 5채를 막 그러니까 미친년처럼 한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공사하고 제가 봐도 미쳤어 이거는. 왜냐면 아들이 연예인이나 이쪽으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재능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해봤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그럼 너의 꿈 매니저니까 엄마가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차려서 내가 매니저를 하고 너가 스타가 되자. 그래서 빅드림 엔터테인먼트를 차리려고 해가지고 진짜 제주 시골에서 진짜 많은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때 모은 돈을 풀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건물을 하나 사게 되죠.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많은 시작이죠. 뭘 모르다 보니까 사서 사기 당하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고 뭐 세입자랑 싸우고 이렇게 정말 멘붕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많이 배웠어요. 엄청 크게 사기도 당해서 지금 막 소송 중인 건물도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는 저희의 목표인 엔터가 제일 많은 곳이 청담동이더라고요. 왔어요. 일단 왔습니다. 미친 수준이야 이거는. 다 대출이에요, 다 대출. 현재 진행 중인 거잖아요. 기획사 자리에 땅을 샀어요. 청담동이요? 청담동이에요. 명품거리 뒤에. 그래서 그걸 짓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해볼까.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대출이 많고 여기 집도 오다 보니까 제가 목에 막 혹이 있는 걸 몰랐어요. 갑상선에 종양인데 이게 암 직전이라고 해서 그때 암인 줄 알고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아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적어봤어요. 버킷리스트를 적었더니 제가 항상 작은 집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큰 집에 100평에 살아보고 싶은 아주 오랜 꿈이 있어서 여기에서 100평 되는 월세로 급하게 이사를 와서 그래서 이 집을 보고 와 화려하다 막 하시면 진짜 안 되는 게 저의 꿈 리스트 중에 하나였었고 솔직히 돈은 많이 드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도 그 말 이해합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지낼 때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굉장히 고층에서 한 1, 2년을 살았었는데 재밌었어요. 아들하고 저는 시골별에서 도시별로 뚝 떨어져서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담동이 아직도 낯설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다닐 때마다 되게 신선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저희랑 어우러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중이죠. 요즘 하는 말은 아들아 어떻게 하면 너랑 나랑 이런 좋은 집과 좋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지금 그거를 다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와서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방에서 문을 막 잠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같이 공동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것도 있는데 이제 원래 여기 이사 오기 전 월세 집은 조금 그나마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멀어요. 어디까지? 방에서 방까지가 좀 멀어요. 전화만 하게 되고 어쩌다 카톡 하게 되고 부러운데요? 아, 나 멀다고 하니까
집에서 집이 멀 수가 있어요? 만날 일이 없어지고 대화가 단절이 됐죠. 대부분 와야 할 게 많거든요, 사춘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아들로서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뭔가 계속 하고 싶은데 애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사춘기 시기 때문에 또 혼자만의 좀 생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러면서부터는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가족 전층이 오거든요. 근데 이 어린애 손님의 심리를 얘가 잘 알아요. 과자의 높이라던가 뭐 이런 DP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미니카 오면 공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구를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 낼 때마다 바로바로 옆에서 저는 세팅만 도와주고 사용자 친화적이게 만들어줬군요. 네, 뭐 하게 되면은 특허를 계속 냈어요. 특허, 상표권, 그 쭈님에는 전 세계 상표권 다 내놨어요 지금. 우와. 혹시 우리 아들이 일론 머스크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 많이 들었어요. 전 세계 다 내놨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대만에 책이 나갈 때 딱 느낌이 왔죠. 분명히 더 연락이 올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올해부터 나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면서 자동 샴푸 기계 특허 내놓고 지금 되게 많은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아들이 유튜브 할 때 또 알았어요. 그때 처음엔 몰랐는데 유튜브의 시대가 온다는 걸 얘가 제일 9년 전에 알았잖아요. 정말. 이것 또한 아이들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뭐에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산업이 뜬다는 거를 게임할 때 또 알았어요. 와, 게임이 장난이 아니구나. 막 돈 냄새 확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 아까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 영상에서 안 나왔는데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프로게이머랑 1대1로 뭐 네, 과외를 네. 시켜줘. 제주도였기 때문에 네. 원격으로 해가지고 그 과외 수업을 하고 지금 프로게이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또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게이머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을 들어서 지금 티어가 어떻게 되죠? 피어를 들었어요. 너무 깊게 들어오면 되니까. 피어는 좀 내려가는데 티어가 내려갔는데 아니, 티어가 내려갔다고 실력이 늘면 티어 올라가야 되죠. 좀 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게임 안에서 주인공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항상 이제 캐리라는 챔피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티어에서 팀원들이 그걸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갖다 죽고 이러면 이제 지고 팀원 잘못이다. 그래 팀 차이가 좀 있다. 아니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멉니다. 형 프로게이머 준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나는 주변에도 실제로 스타 게이머들이랑 좀 많이 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연락하고 있고 네. 제 채널에도 많이 나와요. 프로게이머 준비했었죠. 프로게이머 준 프로게이머였어. 같이 이제 게이머들이랑 그냥 게임하면서 합숙하고 네, 다녔어요. 네. 네. 합숙까지 했었잖아. 갑자기 밑자질이 다 비슷해. 아니 같이 형이 조언해줄 수 있는 좋은 또 멘토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게임이 너무 좋아서 주식이 이제 게임처럼 보이는 거야. 비즈니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게 게임처럼 보이고 내가 게임에서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준비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뭐 그런 심리나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 두 개씩 이제 스텝을 봤는데 그런 관점으로 또 주식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또 사업도 바라보고 이러니까 비슷한 거야 뭔가 느낌이. 아 내가 실력이 늘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을 미친 듯이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느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을 보니까 아까 어머니가 게임 좋아한다니까 막 팍팍 밀어주시고 또 뭐 좋아한다니까 뭐 하게 해주시고 마인드가 열려 있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오픈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어요? 저는 아들을 믿어요. 그냥 다 믿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떠나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 신뢰이기 때문에 얘가 뭐를 한다고 하면 얘 말이 맞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항상 믿어왔었고 어릴 때 학원에 가면 막 껴나요 맨날. 너무너무 얘가 장난이 심하다고. 그럴 때도 저는 사람들 말 안 듣고 얘만 바라봤어요. 뭐를 생각했냐면 얘가 너무 끼가 많다고 보인 거예요. 제 눈에는. 얘는 나중에 진짜 대성할 MC나 그렇게 되려나 해서 얘가 우연한 기회에 4학년 때 리포터를 했어요. 빵 리포터 같은 거 나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선 천덕꾸러기 말을 들었는데 방송 쪽으로 가니까 박수를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도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진짜 방송 잘한다 딱 이런 느낌. 네. 지금이랑 그때랑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미지가 박살나도 괜찮았었죠. 뭐든 다 필요 없다. 관심만 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때 막 몸으로 이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다 표현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엄마 따라 줌바 댄스도 다니면서 생각보다 좀 몸이 유연했어가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지금은 자아가 좀 강하게 맞아요.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 주변의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그 시대를. 것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때는 많이 순수했던 거고. 맞죠. 뭘 몰랐죠. 다음에 또 잘 되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네 맞죠.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사춘기 좀 지나면은 다시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네네. 한번 잘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맞아. 반드시 돌아갈 수 이미 있다고 몸속에 있는 거거든 그 재능이. 맞아. 그지? 어디 안 가. 그지? 너무 양반처럼 있어서 좀 이상하네요. 계속 주변에서 두 번
살았냐, 아, 2회 차냐, 몇 3회 회 차냐, 차냐. 뭐 막 4회 차냐 이런 소리 막 듣고 몸속에 영감님이 있다 이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늙었구나 이제 좀 그런 나이가 됐나 보다 해서 조금 잡힌 것 같아요. 16살이면 형 16살 때 뭐 했어? 아까 말했잖아 뺑막 요즘 애들이 근데 진짜 좀 빠른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유튜브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경제 채널이나 막 이런 것들에서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도 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요즘에는 정말 애들도 정말 빠르고 교육도 막 장난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도 또 오랜만에 엄마 얘기 들으니까 사춘기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좀 오늘 좀 외식을 좀 하면 그래 외식하요?